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퀴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뭐 시장에 뜻밖의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내일은 휴장입니다. 자, 오늘 장의 시장의 흐름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죠? 2031.11포인트 약 1.14%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관 쪽에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주요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부적인 악재가 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 공습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장중 초반에는 매도 우위를 좀 보였다가 장 막판에 약간의 매수 우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펼쳐졌었는데요. 전일부터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2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관 쪽에서는 7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1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홀로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면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주식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언더슈팅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표, 무역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을 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지표가 일정 부분 좀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지금 선물이 0.5%대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은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도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대부분의 업종 또한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이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수라는 그런 전략은 좀 옳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죠. 오늘도 내수 섹터는 나름대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3분기 때도 좀 좋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역별권역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오겠지만 일정 부분 반등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거, 음봉에서 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을 좀 살펴주시죠. 예, 혼동성 장세죠. 이런 혼동성 장세 속에서 기관의 어떤 방향, 기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있었는데, 이 기관의 전략이 뜻밖의 암초를 오늘 만났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그 이라크 공습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승인,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뜻밖의 암초를 만난대요. 자, 기관의 형태를 잘 한번 보자고요. 살짝 오인을 줬습니다.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들면서 이것이 마치 주도주군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살짝 오인을 줬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죠. 그죠? 지수를 들어 올렸는데 결국은 이 섹터는 뺄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하고 금융주가 저희가 계속 좋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단기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단기적 호재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빠질군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빼는 과정 속에서 자, 다시 주도주군으로 갈아탔어야 돼요. 기관들이. 근데 이 기관들이 다시 주도주군을 싹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뜻밖의 암초가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지수로 확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자, 기관의 전략은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사물 인터넷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즉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SNS를 싹 어제 들어 올렸어요. 그죠?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오면서 싹 들어 올렸습니다. SNS 상한가 딱 만들어 놓고 오늘 SNS 어김없이 빼쁩니다. 그러면서 또 어버브 반도체를 상한가를 딱 만들어 놨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인데 지금은 순환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군은 반드시 이런 형태를 띠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이 답입니다. 성장성은 한번 떨어졌다가도 물려있는 채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첫째, 성장성 있는 종목도 실적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 그리고 그 제품의 인기도, 그리고 그 제품의 다양한 용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군을 형성해 나가면서 오는데, 결국은 변동성이에요. 그 변동성에서 그러면, 자, 성장성이 없는 것으로 탔다가 계속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시장의 상승 가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종목군 지고 가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갈아타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들 최근에 전문가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고 많이 말했습니다. 갈아탔으면 또 여러분들 또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4-5번이나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 코스닥 갈아타야 된다,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증권사 직원들하고 통화해봤는데 증권사 직원들조차 힘들어합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아갈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이 결과적으로는 이 변동성장을 쉽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악재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도 상승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단기적 악재는 결국은 매수 기회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시장에 공포를 매수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탐욕을 매도. 즉, 탐욕을 매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2100부근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 탐욕이 매도되고 그러면 이것이 추세를 꺾고 쭉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향성은 위쪽입니다. 아직. 그런데 단지 구간상 지금 흔드는 구간이 나올 뿐입니다. 그게 이번 달 옵션 만기일까지의 영향일 것 같은데요. 금통위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모습은 금통위 금리 인하,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서 금통위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바로 빠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빠뜨려 놓고 금통위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 즉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올릴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진짜 체리 피킹 하듯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지금 바로 전화 들어서 신청하세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유기금속 화합물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화학 소재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렸던 그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기아차를 매수하셨어요. 7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선 7만원짜리대라면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횟수로 한 3년 가까이 좀 들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크게 보게 된다면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큰 바닥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기적인 흐름들에서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8,000원대에서 5만원, 즉 5만원에서 7만원 언저리에 박스권역으로 좀 중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밀릴 것이냐 이게 결정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쪽에서는 나름대로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나름대로 회사 쪽에서도 대책안을 좀 내놓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68,000원짜리 때까지는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비중이 20%시니까 차라리 한 57,000원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인다라면 20%의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가기 전에 3560님, 예멘토님, 어버브 너무 감사합니다. 꾹 찍어 갑니다. 건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좋은 종목군은 언젠가 반드시 해답을 준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47,800원에 비중 30%라고 6060님 남겨주셨네요.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조금 지저분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늘었다가 횡보 나왔다가 또 조정 들어왔다가 또 이쪽에서 지금 박스권 또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뚜렷한 걸 한번 보자고요.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은 이 올라오고 있던 중심선이 되는 이 22평을 자, 지난달에도 조우를 하고 바로 크게 상승했었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봉이 첫 번째 조우를 하고 지지를 확인한 구간이고, 월봉도 보시게 되면, 자, 이 차트상으로 보면, 자, 이 부분, 이제 처음 조우가 됐죠. 올라오는 구간에서 1, 2, 3개월 동안 강한 양봉이 있었고, 자, 여기서 짧은 단봉 음봉 하나 나왔고, 지금 이제 다시 연속성 속도 이론으로 보면 다시 올라올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단기적 악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은 아직 전일도 제가 SK 하이닉스의 외국계 리포터를 이런 걸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조차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모바일 디램 성장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성장세에 대해서 외국인들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 관점 자체가 매수 유지 쪽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보면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그들이 한 7만 원대까지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외국계 리포터가 모든 걸 주식을 정확하게 해주면 외국계 리포터만 따라다니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성장세 자체가 외국인들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이런 성장세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급격한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어요. 72,3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한 8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분기 때부터의 실적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 분기까지 해서 놓고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좀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중반까지 사이에 실적을 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3700억대로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서서히 좀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 최소 선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까지 화학이나 조선은 해당이 되진 않겠지만 철강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8만원 언저리 이 자리대에 다시 한번 저항 자리대로 인식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을 좀 본다면 79,000원에서 8만원 언저리에서는 한 번쯤은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의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9만원대까지는 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왜 42,736원에 비중 10%라고 6750님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어떤 도덕성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서정진 즉 기업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그러니까 즉 주가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정진 회장이 작년에도 이런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매도 세력과 더불어 뭐 싸울 듯이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고 또다시 그게 급등이 한번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라고 불리는 일 종목이 마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처럼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 들어오니까 매각에 대한 얘기가 또 쑥 사라졌어요. 그래서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가 됐죠. 이 기업 윤리에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회장단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주식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결과적으로는 주가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회사는요,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신경을 쓴다.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최근에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요,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실적을 높여놓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찌라시 하나 나오면서, 거의 뭐 찌라시성 기사였죠. 그죠? 45,000원 위로 싹 올려놨다가 어김없이 빼버립니다. 결국은, 이 기관들도 물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손절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보유수령 이미 줄여놓은 상태에서 개인들만 들어가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으로 보자면 여기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세상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박스권 하단으로 봐야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종가상입니다. 지금 저점대가 38,900원 형성되어 있죠. 이걸 깨고 내려오면, 종가상 이걸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깨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자, 다음부터는 이 종목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걸 요번에 들게 되면 자, 본전 부근, 즉 본전 위에서는 반드시 수익권역, 약간의 수익권역이라도 되면 빠져나오시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굳이 좋은 종목 많습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 얼마든지 많아요. 뭐 어떤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에서 내 돈을 위험하게 일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연회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상로 멘토입니다.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오후 2시에 창원으로 갑니다.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 여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있대요.
자, 참가비 무료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이죠. 오후 2시는 저희가 구미로 갑니다. 저하고 이상로 멘토하고 하죠. 그런데 장소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소강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평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미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에요. 참가비 역시 무료고요. 안내 전화는 둘 다 1577-7451번입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TSMC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전 멘토가 제가 맹 이러니까 사투리 쓰니까 옆에서 막 웃었습니다. 뭐 사투리 본인도 쓰면서 그죠? 예. 네 번째 곡입니다. 그래픽 디램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0, 많이 줬는데, 그게, 24만 2,800원요. 네, 비중은요? 17%요. 17%? 예.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장기로 가져가면, 어제까지, 얼마까지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면 장기로 계속 하거든요. 장기요? 예. 네. 그래서 장기까지 가면은, 어제까지, 얼마까지 가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다 따봐가지고, 여기 2-4년 됐나? 한 2년, 4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 섹터에 좀 분류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중국 시장 쪽에 연관이 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죠? 예. 중국 시장이 뭐 성장을 하게 되면 가치 실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 예. 이제 중국이 과거에 대한 성장보다는 지금 내수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옛 영광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대규모 화학단지 조성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한 2달 전에 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이 화학업체들에서는 그 좋은 얘기들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840억 정도가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안 좋은 흐름들은 이제 막바지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매수가 언저리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한 23만원 자리대까지는 길게 보게 된다면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적인 그 부분들만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수익률은 더 높이 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 비중이시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른 종목군들,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좀 위주로 매매를 좀 해보시고 투자를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부분들은 일단 좀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을 때 한 16만 4천원, 3천원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좀 대응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까지?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RF쌤이요. RF쌤이. 매수가는요? 13,000원요. 13,000원. 네, 작년에 1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지났는데,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좀 많아요. 30%요. 30%. 네. 자,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적도 잘 나와요. 그런데 좋아도 못 가니까. 그 왜 못 갈까요? 이걸- 어머니. 실적도 잘 그게 나오고, 회사도 괜찮아요. 반도체고, 부품주인데, 예.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그 부품주.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못해서 안 가는가. 그러면 이래 생각하셔야죠.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이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한 1년 동안. 네, 그죠?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전자 쪽에 어떤 회사들 보면, 네. 다른 전자 회사들, 자, 보게 되면 올라온 것도 많아요. 그죠?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유독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쪽에,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부품주들이 다 빠졌어요. 네. 그죠? 네, 네. 같이 그냥 빠진 겁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고, 네. 그 종목들이 다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요?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1년,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5개월인가? 어머니 근데 이게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만약에 네. 파트론이나 다른 휴대폰 부품주처럼 진짜 많이 빠졌으면 네. 이걸 저 어머니 자 요거 조금만 들고 하시다 들 때 즉 반등 줄 때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네. 이거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많이 아니에요.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아니죠. 16,000원까지 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2008년도 1,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럼 16배입니다. 16배 올라온 게 지금 8,000원 부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이 빠진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 매수 시점만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면은. 어머니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지. 제가 매수를 잘못한 거죠. 네. 네,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죠. 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어떻게 반등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자,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갑니다. 근데 네. RF세미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이미 돌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그룹이 재무구조가, 그 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가 좀 개편이 되면, 네. RF세미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들고 가시라는 얘기. 네. 성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음. 얼마나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 시간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몇 년이요? 내년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요? 보시면 이게 1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요. 그 이때까지 기다리셔갖고 뭐 한 해 더 못 참으시겠어요, 그죠? 네. 한 해 더 참아보세요. 비중도 크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도나거나 뭐 그렇지는 회사가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실적 되게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 기업 윤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배당도 늘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요 이게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잉여 자금을 배당 하락하는 그 어떤 최경환 노믹스의 그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배당은 늘 그런 얘기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주고 기업 윤리가 좋은 회사예요. 그게 들고 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셨나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요? 예, 매도 타임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3
3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20%요. 예, 예. 올해 매수하셨나요? 올해? 예, 오래 했어요. 32,000원짜리고요. 예. 근데 뭐, 보니까 뭐 사상 최대의 뭐 어떤 수주 실적도 나오고 어쩌고 사서, 아, 조선주가? 예.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싹 사그라들었죠. 예, 사도사가. 그죠? 예. 사상 최대 실적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됐다면 현대중공업이 실적이 쇼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죠? 뭐 오다가 주문 뭐 수주를 했다 그래가 전에 한번 네. 방송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한 부분도 보게 되면 그나마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수주도 좀 많이 했고 근데 그 부분들이 향후에 2, 3년 뒤의 일입니다. 일단 여전히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의 실적은 이 저가 수주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아직까지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 돌아선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 섹터들 중에서는 최하순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섹터가 그나마 철강, 그 다음에 화학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그럼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나요? 지금 자리대,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들이 없잖아 그렇죠. 있는데요. 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네, 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하지 마시고, 예. 한 26,000원대 오게 되면, 예.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저는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결제 매매를. 네. 그리고 이 조선 업황이 언제쯤 그 전문가님들이 볼 때 돌아올 것 같아요? 조선업황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상당히 좀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9년도 넘어가면서 저가 수주에 대한 경쟁이 붙고 그 침체가 더 들어오니까 예. 그게 보게 한 2011년도, 2012년도 때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2015년도 중반 이후는 돼야지만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2015년도 중반까지는 있어야. 그렇죠. 그럼 2015년도 하게 된다라면 적어도 올 연말 정도에서부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한 26,000원 정도 되면은 교체 매매를 해라.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들이. 뭐 그러면 어떤 걸 교체를 하는 게 철강업소입니까? 교체 매매를 한다라면 저는 내수 섹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섹터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섹터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좀 좋다라고 보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2005년도 때부터 2007년도, 8년도 때까지 크게 상승했었죠. 그때 중소형주 수익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지수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섹터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섹터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에피 시스템이고요. 예. 주가가 12,500원에 20% 비중인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추가 매수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가, 아니면 손절 처리를 하는 게 좋은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요, 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 동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가 명확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성은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러 휴대폰 매장을 갑니다. 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매장 직원이 AM OLED용 판넬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IPS 판넬이라고 해서 G3, LG전자의 G3 판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반 지금 LED 패널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가격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죠? LED 패널, 뭐 이게 제일 싸고, AMOLED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걸 꼭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AM OLED 패널의 어떤 그 제품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어떤 구매자, 즉 일반 시민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서 이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 생각이 들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대기업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상품성을 상품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꾼다 한들 구매 욕구를 확 불러일으키기는 힘들다라고 봐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갤럭시 기어 이래갖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이나 크게 소용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매 욕구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조금 더 화질이 좋은 판넬 쪽으로 넘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도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장성을 잇고 살아 올라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시 분할로 손절을 하시라는 얘기까지 뭐 지지난주 또 얘기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충분히 좋은 종목들 얼마든지 많이 있고 앞으로 이 시장, 즉 스마트폰이 가는 시장은요, 이제는요 그 시장으로 갑니다. 하드웨어적인 성장이 아니고요, 이런 외형 성장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 성장으로 갑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이 성장성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속 소외가 되겠죠, 그죠? 절대 추가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까지라도 들어주겠나는 의문은 있습니다. 8,100원 이상 들어주게 되면 일부라도 손절을 좀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135만원에 비중은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135만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못하신 게 아니라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배당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실적 안 좋게 나왔었고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시간적인 시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은 배당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중간 배당 500원, 딸랑 500원 주고 살아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을 줄 바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금일 같은 경우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1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좀 나와줬고요. 기관 쪽도 지금 연속적으로 7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줬는데요. 우선 만약에 오늘 125만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거 124만원대, 124만 5천원짜리대가 깨져버린다면 아마도 120만원까지는 밀릴 겁니다. 일단은 크게 본다라면 120만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전략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20만원대까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정도인 135만원짜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이 124만 5천원, 오늘 125만원짜리를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반등의 폭은 전에는 140만원을 좀 살짝 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상황에서는 한 134만원 정도까지 언저리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당분간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시티입니다. 2만원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이시티가 왜 못 올라올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 쪽이죠.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왜 조이시티는 못 올라올까라는 부분을 염두에 보세요. 처음에 이 회사가 오히려 즉, 모바일 게임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모바일 게임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벌고 나서는 수익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 잘하고 하다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쪽에서 성공을 거뒀으니까 온라인 게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온라인 게임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계속 온라인 게임 쪽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그죠? 셧다운제 이런 거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 규제가 된과 동시에 이 회사가 계속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게임 쪽은 이 회사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모바일 게임 쪽으로만 집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게임 쪽에 집중해 놓다 보니까 자, 온라인 게임 어떻습니까? 투자 비용 많습니다. 그런데 유저 확보는 힘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은 모바일 게임 쪽들은 투자 비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죠. 셧다운제 이런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게임 흐름이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산업 동향상 이 회사는 아직까지 들기는 힘들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물론 2만원대까지 들 수는 있습니다. 자, 요게 박스권으로 존재했을 때의 전제입니다.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23,300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조금 돌아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확인이 돼봐야 하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16,500원의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면 23,300원 부근 즉 지금 시청자분께서 손해가 안 나는 선상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고요. 자, 리스크 관리 잘할 때도 분명히 지켜주세요. 이거는 종가상 15,700원을 깨게 되면 자, 13,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꼭 종가상 15,7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되 종가상 그걸 깨고 내려오면 종가예요 분명히. 그걸 깨고 내려오면 손절도 감행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나케미칼을 매수하셨어요. 27,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하나케미칼이 마찬가지로 화학 섹터에 좀 들어가 있죠.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태양광 사업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내보내지는 않고 있고요.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실적을 좀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역을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는데 우선 17,000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6,000원 부분까지는 바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는데 잠깐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120개월 선을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 있거든요. 결국 길게 보게 된다면 일단 15,000원대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단 자리대는 약 한 22,000원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긴 포지션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나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된다라면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보령 메디앙스 7,700원에 비중 20%라고 8153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보령 메디앙스 뭐에 수혜주입니까?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수혜주죠. 그게 짧은 모멘텀입니까? 아닙니다. 중기적 모멘텀이죠. 그렇다면 지금 월봉상 잘 지지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봉에서의 어떤 흐름, 주봉상 지지대까지 와 있는 거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는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일봉상은 결과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거. 즉 많이 올라오면요. 결국은 많이 한번 올라오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자 여기서 분명하게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은 7,700원하고 바로 6,900원 7,000원 사이 그 사이가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은데 저는 중기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들고 가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수익 권역 이상 올라올 것이고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는 부분, 즉 중기적으로 본다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보이는 부분이 만원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거 만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모바일 디램이죠. 예. 자, 그래픽 디램, 모바일 디램, 이게 힌트였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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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 삼성물산요. 전번에 제가 8만 원에 한 10% 샀거든요. 한 2년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번에 한번 89,700원까지 가는 79,700원까지 가는데 제가 못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자, 우선 예. 오래 갖고 계셨어요. 그죠? 예, 한 3년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더 갖고 계실 수는 있으시겠나요? 예? 그 갖고 계셨는데 3년 동안 예. 만약에 그 정도 3년 시간 동안 더 갖고 가십시오라고 하면 예.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뭐 그냥 두면 되죠, 뭐. 네? 그냥 두면 되죠. 네, 그럼 그냥 두세요. 예, 일단 그리고 10%시잖아요. 그죠? 예. 10%인데 예. 주가가 만약에 이 삼성물산이 밀려버리게 되면 이 7만원 깨져버리게 되면 6만원대 중반권역까지 내려올 겁니다. 예. 그때 한 10% 정도 더 담으세요. 그래서 비중을 20%로 좀 늘려놓고 난 다음에 근데 근래 계속 7만 천에서 7만 막 3, 4천 사이에 계속 놀더라고요. 그저 그게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대감이냐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있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금리 그 옵션 만기를 통해 금통위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게 되면 예. 아마도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예. 그럴 때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65,000원권역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예.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예. 10%를 더 좀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게 하반기나 이쪽 연말 정도 가게 되면은 아마 지배구도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 같은 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롱텀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지금 삼성전자 오늘 말 빠졌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삼성전자요? 예. 12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125만 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네. 예, 선생님 네이버는 어때요? 그 부분들은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이게 중요한 게 삼성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네. 제가 갖고 있는 네이버도 또 한두 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월요일날 전화를 주시거나 네. 아니면 11시에 그 주식 잔소리 있어요. 거기서 네이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머리 좋으십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시는가 봐요. 자, 대안주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정답 DNF였네요. 시장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승 쪽에 좀 힘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